문학으로 보는 인간의 생애 21화 행복의 기원. 살기 위해 행복을 느끼는 인간.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인 서원국 작가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은 기존의 행복 논의와는 다른 참신한 시각이어서 흥미진진합니다. 서원국 교수님이 제시한 시각은 행복을 단순한 마음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원인을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 실험과 연구 결과들을 들어가면서 설명해 주죠. 그러니까 행복을 과학적으로 규명하는 작업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은 인간은 행복하기 위해 산다라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살기 위해 행복을 느낀다는 것이죠.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죠. 이 전복의 논리가 참 재미있습니다. 인간의 DNA에 새겨진 것은 행복, 돈의 추구가 아닙니다. 돈이라는 발명품은 인간의 DNA가 인식할 정도로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거든요. 인간의 DNA는 여타 동물과 마찬가지로 생존과 번식이라는 두 가지 코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간이 어떤 행동을 반복해서 한다면 그것은 생존이나 번식에 유리하기 때문인 거예요. 행복 역시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행위를 했을 때 얻어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인간들이 그런 행위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니까요. 희열, 성취감, 자신감 등을 통해 행복을 얻는다면 그것들을 가져오게 한 행위가 자신의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서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누군가 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그건 돈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이 생존에 유리한 조건이어서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의 생존과 번식에 가장 유리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회입니다. 특별한 생존에 장점이 없는 인간이 여타 동물에 비해 경쟁력을 가지게 하는 도구가 바로 사회니까요. 유발 하라리는 사피엔스에서 돈, 종교, 국가 같은 무형의 믿음들이 인간을 경쟁력 있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바로 그런 무형의 믿음들이 대규모 사회를 틀에 맞춰 유지시켜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회 안에 있을 때 인간은 안정감을 느낍니다. 에밀 듀르켐은 최초로 자살에 대한 사회학적 논문을 썼는데요. 이 논문은 책으로 나와서 자살에 관한 최초의 과학적인 연구인 자살론이 되죠. 이 자살론의 결론은 인간을 자살로 몰고 가는 것은 사회 안에 속하지 못한, 그러니까 사회에서 소외되었다고 느끼는 극단의 감각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진화 심리학적인 관점과 연결해 보면 사회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정감을 느끼는데 그 사회에 속하지 못하고 사회 테두리 밖에 있다는 감각은 자신의 생존에 가장 위협이 되는 극심한 스트레스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해 결국 극단적인 선택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행복의 근원은 사회입니다. 사람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은 사람과 접촉하고 사회 안에 있을 때 행복감을 느끼게 DNA에 설계되어 있어요. 그리고 행복은 이례적입니다. 합격의 기쁨, 승진의 짜릿함, 첫 데이트의 설렘 등은 며칠뿐입니다. 조금만 지나면 희석되죠. 이 역시 생물학적인 작용이에요. 생존은 일회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생존에 유리한 행위를 하려면 이전의 행복 쾌감은 잊어야 새롭게 또 찾아 나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복권에 당첨된 기쁨은 순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이를 적응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의 중요한 비밀 중 하나는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것이죠. 소소한 행복을 자주 느끼는 것이 행복한 삶의 비밀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불행 역시 적응 회로를 통해서 시간이 지나면 처음 느꼈던 불행의 감각보다는 조금 덜 아프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행복은 노력한다고 얻어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개인이 느끼는 주관적 감정이니까요. 감정을 노력으로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 정도 경제의 사람은 수도사 정도의 반열에 오를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힘내라고 하는 것은 암에 걸린 사람한테 암에 걸리지 마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불행감만 더 부추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암에 걸리기 전에 좋은 식습관과 규칙적인 운동으로 암에 걸릴 가능성을 낮출 수는 있거든요. 그리고 암에 걸렸다 하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체력이라는 바탕을 형성해서 치료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죠. 마찬가지로 친구를 얻고 사귀는 것은 불행에 대비하는 좋은 방법이 됩니다. 불행에 빠질 가능성을 줄이고 혹 불행하다 하더라도 조그마한 위로가 될 심력이라는 바탕을 형성하는 전제가 될 수 있죠. 그렇다면 행복은 노력해서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행복할 가능성은 노력해서 확보할 수 있습니다. 좋은 친구를 얻기 위해서는 나도 그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하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노력과 정성이 따릅니다. 언제든 연락해도 좋은 친구라고 방심해서 1년 내 연락도 안 하고 지내는 친구보다는 일주일에 한 번은 문자해서 생활과 맥주 한 잔을 나누는 친구가 친구죠. 통화하다 언제 한번 보자 란 얘기보다는 다음 주가 좋아? 다다음 주가 좋아? 라고 묻는 친구가 행복감과 관계 있는 친구일 가능성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노력이 따릅니다. 자신이 친구가 필요할 때 딱 맞춰서 친구 역시 여러분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 있거든요. 어쩌면 친구는 대칭을 맞춰야 하는 평행저울이 아니라 필연적으로 쏠림이 반복되는 시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